김탄은 먹다 말고 뛰쳐나온 듯 볼이 불룩했고 손에는 먹다만 햄버거와 우유가 들려있었다. 아, 맞다. 김탄 여기 편의점서 맨날 아침 먹지? 영식은 다친 다리 때문에 바이크 대신 지하철을 타고 오느라 김탄의 아침 식사 시간과 장소를 깜빡했다. 회사에서라면 다른 직원들 때문에 어젯밤 일을 꺼내지도 못할 김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길에는 오직 김탄과 마영식 그리고 고순정뿐이었다.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순정이에게 잔뜩 뻥을 쳐놓은 영식은 두려워졌다. 그녀를 잃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그저 김탄이 손에 든 햄버거와 우유를 마저 먹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만이 그가 이곳에서 재빠르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순정이 반가운 마음에 김탄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어머? 타나! 어제 너도 우리 오빠가 이드샴으로 싸우는 거 봤다며? 오빠가 다 박살냈다며? 우리 오빠 짱 싸움 잘하지? 호호! 김탄이 입에 들어있던 걸 땅에 뱉었다. 순식간에 영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동시에 김탄의 얼굴은 천년 묵은 원수를 만난 듯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들고 있는 햄버거와 우유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그의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제발, 타나. 여기서는 안 돼. 영식은 순정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노심초사했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다. 다만 마음속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빌 뿐이었다. 그런데 기적 대신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김탄이 손에 들고 있던 우유와 햄버거를 바닥에 툭 던졌다. 평소에는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김탄이 그럴 정도면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다. 영식은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지금이 아주 위험한 순간임을. 그는 살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급하게 몸을 돌린 후 다급하게 순정에게 소리쳤다. 순정아, 바래다줘서 고마워.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 오빠 급해. 빨리 가봐야 해.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순정은 영식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낭만적인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기친 사람처럼 창백해져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녀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나 김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한편 절뚝거리며 뛰어가는 영식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김탄의 동태를 살폈다. 영식은 애가 탔다. 이놈의 다리는 왜 다쳐서 속도가 안 나오는지. 신경질까지 났다. 다시 뒤를 돌아보자 김탄이 마왕에 버금가는 오라를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김탄이 동생이지만 무서웠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에 필사적을 뛰고 있지만 부품이 빠진 기계처럼 엉망이었다. 고순정은 자신의 남자친구 영식의 볼품없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용감하고 무쌍한 남친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저 실망한 눈으로 절뚝거리며 뛰어가는 영식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순간 그녀 옆으로 김탄이 지나갔다. 흡사가제를 쫓는 치타의 속도와 같았다. 영식이 형,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라고 외친 김탄 때문에 순정이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마영식이 어젯밤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김탄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순둥이, 김탄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 순정이 멍하니 있을 때 멀리서 퍽! 하는 소리가 났다. 설마 하며 고순정이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자 길바닥에 마영식이 대자로 뻗어 있었다. 김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맛없는 집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얼떨떨했다. 뭐지 이건? 자꾸 왜 이러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자 김탄은 덜컥 붙어났다. 겁먹은 김탄은 뒷수습은 내팽개치고 그대로 신호프로텍을 향해 도망쳤다. 은비사가 김탄에 대한 신상 정보를 TV 화면에 띄우자 한 남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저건 운석 경비 현장 경비원이었던 박 팀장이었다. 그는 한참을 웃다가 눈물을 닦으며 은비사에게 물었다. 사실이야? 은비사는 대답 대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한 은비사와는 달리 박 팀장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은비사는 말없이 다음 모니터에 또 다른 사진을 띄웠다. 그 순간 박 팀장은 웃음을 멈추고 심각한 얼굴로 되물었다. 나보고 지금 저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 맞아. 둘 다 괴물이야. 은비사가 확보한 정보를 본 박 팀장은 지금 믿을 수가 없었다. 놀리는 건가 생각했지만 은비사의 표정은 진중하고 심각했다. TV 모니터에 띄운 정보가 사실이라는 게 확실했다. 박 팀장의 얼굴은 은비사보다 더 굳어졌다. 그는 다시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 떠있는 김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옆에 띄워진 늑대의 사진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저게 괴물이라고? 이제 갓 20살 정도 돼 보이는 청년과 늑대. 탈을 쓴 신원 미상의 사람이 세상에 멸망을 불러올 괴물이라니 박 팀장은 믿을 수 없었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아이와 인형탈 알바생이라. 박 팀장은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라도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별거 없네. 괴물이라고 해서 대단할 거라 생각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박 팀장은 은비사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은비사는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TV 화면 속 김탄과 늑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진지하고 심각하며 무거운 표정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자신과 달리 은비사의 신중한 모습에 박 팀장은 우습기까지 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고 경호원 같이 다부지게 생긴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는 은비사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후 서 있었다. 은비사가 입을 열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사냥은 오늘 밤에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이동할 거니 모두 대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의 대답이 끝나자 비사가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경호원은 즉시 방을 나섰고 그가 회의실을 완전히 빠져나가자마자 박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은비사를 쳐다봤다. 이봐, 비사, 설마 늑대를 그래, 늑대부터 사냥할 거야. 둘 다 잡지 않고? 그래, 미쳤군. 박 팀장은 은비사의 결정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조롱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그의 태도에 은비사는 기분이 나빴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말없이 다시 화면 속에 김탄을 노려보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나 같으면 동시에 둘을 잡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밤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박 팀장의 질문에도 은비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없었다. 마치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아예 눈까지 감아버렸다. 그걸 본 박 팀장은 부하가 치밀었다. 지금 무시하는 거야? 잘난 건 알겠는데 기분이 나쁘네. 박 팀장이 비아냥거리자 은비사가 그제야 반응을 보였다. 감고 있던 눈을 뜨고 그대로 눈동자만 돌려 박 팀장을 쳐다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이 난 표정이었다. 그 기세에 눌려 박 팀장은 시선을 피했다. 바뀌는 건 없어. 늑대 사냥부터 할 거야. K. K. 박 팀장의 실제 이름. 하지만 K도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은비사조차도. K의 모든 행적은 비밀에 붙여졌고 과거의 기록은 모두 말소되었다. 은비사도 그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다. 톡신의 41세.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비사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K는 은비사가 왕종철의 오른팔이 되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 중 하나였다. 왕종철의 어두운 일을 대신해온 사람이었던 K. 그럼 그가 박 팀장이 됐던 건 모두 운석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에 떨어진 운석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 때문에 한 경비업체의 박 주영 팀장으로 위장 근무를 했던 것. 아무튼 K는 은비사가 늑대부터 사냥하겠다는 말에 헛웃음을 지었다. 그가 그렇게 웃는 이유는 그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암살 전문 킬러였기 때문이다. 김탄과 늑대를 보고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망상이 아니었다. 그러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웃음 이면에는 쓰디쓴 감정이 들어있었다. 킬러 전문가인 자신을 은비사가 배제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냥에서 둘을 동시에 잡지 않고 늑대부터 사냥하는 것은 그를 필요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K는 베아리와 같은 기분 나쁜 감정을 느꼈다. 급기야는 폭발해버렸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니, 있어. 은비사의 대답에 섣부른 오해를 했다고 생각한 K가 잠시 누그러졌다. 그럼 뭘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할 일이야. 그럼 그렇지. K는 마음에 불이 일었다. 이번에 나타난 바타를 생포하는 일은 왕종철의 그림자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제외시키다니. 모두가 동참하는 일에 자신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K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럼 날 왜 부른 건데? 지금 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알고는 있어야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면 전화로 통보하던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던가. 불러놓고 염장을 지르고 있는 은비사가 얄밉기까지 했다. 씩씩거리던 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테이블에 꽉 내리쳤다. 그러자 은비사가 그를 달래듯 입을 열었다. 낮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늑대는 주거지가 불명이고 신원 확인도 안 되어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소리야. 그리고 김탄은 나중에 잡아도 돼.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 편하게 가자는 얘기잖아. 지금 당장 저것들을 잡아가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아. SNS에 올릴 해프닝쯤으로 생각하겠지. 초치기 발목 잡기 부정하기. 조직의 머리가 둘 이상이면 항상 있는 일이다. 한때 왕종철의 오른팔이었던 K는 지금은 2인자로 밀려버렸다. 그는 항상 은비사의 결정에 태클을 걸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은비사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은비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K의 태도가 심각하게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미간에 골이 3줄이나 났다. 이는 그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었고 곧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걸 본 K는 일단 뒷일이 두려워 스스로 분을 사겼다. 어쨌거나 지금 이 조직의 1인자는 은비사였다. 은비사와 K.
둘 다 왕종철의 그림자 같은 사람. 둘 다 어두운 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서열은 은비사가 높았다. K는 한때 자신이 누렸던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은비사에게 질투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번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한 은비사에게 수긍해야만 했다. 왕종철의 절대적 신뢰를 받은 은비사를 거스르는 건 왕종철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씁쓸해진 K가 픽 웃음을 내뱉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